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제자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 담아두면서 교육을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 내용 자체는 제가 추세선에 대한 내용 자체 담아두면서 교육 내용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추세선 자체는 저 역시도 많이 일단은 가져가고, 추세나 내용 해석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방향성을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라는 거는요, 사실상 우리가 단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급락하는 결과, 급상승하는 결과와 급락하는 결과값에서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추세선의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추세선에 대한 의미를 담는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올려치면서 넘어가는 상승이든 하락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열 올리면서 5일선 깨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 우리가 테마주에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이죠. 사실상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 개념으로, 이게 뭐 일본 캔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바라볼 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러한 슈팅 자리값 뭐 이러한 움직임에서는 사실상 추세선 의미가 없어요. 이런 특정 구간대를 이미 바라본 상태에서는 추세선을 뭐 아무리 만들어 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추세선을 만든다는 것은 일정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넘어가는 파동을 그리는 움직임에서의 추세선이 사실상 맞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내용들, 정말 라인 따라서 힘있게 계속 양봉 그리고, 양봉이 아니면 뭐 도지 형태로 받아주면서 5일선 이탈을 거의 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 자체는요, 그냥 이평선에 맡겨서 내가 자리값에 대한 내용 자체를 최대한 확보를 보면서 끌고 가는 관점이지, 추세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 자체, 이탈에 대한 근거, 내용 해석은 사실상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선, 저는 기술적 분석에 이거 역시도 꽃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선이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봐요. 분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어떠한 내용 자체를 직관적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당연한 결과가 뭐냐면, 눈으로도 여기는 상승을 했고요, 여기는 하락한 거 알고 있고요, 지금 상승했고요, 가장 최근 근래에 있었던 건 하락했다는 걸 알고 있죠. 상승과 하락이 어디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눈으로 된다라는 거야. 단순히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좀 멀리서 캔들을 좀 줄여서 판단을 해보면 어느 특정 구간에서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죠. 사실상 뭐 상승 하락이다라는 정도만 안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응 작업을 가져가기 위한 내용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추세선, 당연히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읽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대응 자리값을 알기 위한 우리가 작업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모든 기술적 분석은 대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응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서 시장을 지금 관측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추세선을 만드는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선이다라는 거는요, 사실상 가장 1차원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죠.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한다라고 하면 삼연체 내용 자체로 이렇게 공간감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잖아요. 점, 선, 면, 공간. 자, 그러면 자, 점이 있는 내용 자체는 한 개만 필요해요. 하나의 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선이다라는 거는 두 점을 연결을 해야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공간이다라는 거는 사실상 점 3개부터, 면이다라는 거는 점 3개부터, 그리고 공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점이 최소 4개부터 판단을 하는 게, 우리는 공간에 대한 표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선이다라는 거는 최소 2가지 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인데 이런 거죠. 지금과 같은 캔들에서 상승 추세니까 추세선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지금 상승인 거 알겠네. 아 당연히 알죠. 여기 바닥에서부터 지금 지수는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파동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상승과 상승을 보여주는 내용 해석인데, 자 이렇게 보면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대응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올렸다가, 그러니까 얘가 기준점을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대충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기준을 잡아서 보자인데, 제가 기준 잡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최소 중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내용 해석에서 가장 실시간 구간과 내용 해석을 잡아들었을 때는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 추세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잡았을 때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하락 추세를 잡았을 때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잡아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이다라는 거, 직선, 선이다라는 거는 최소 필요한 조건 자체가 두 점이에요. 두 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락 추세선, 하락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잡는다라는 거는 이 추세선 자체가 대략적으로 사실상 캔들 가격대가 이 추세선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결과값을 그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락이다라는 거는 추세선을 밟고 이 구간에서 추세선을 밟아주고 추세선에서 지금 떨어지고 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하락하는 현재 내용 자체를 우리가 흡사 이렇게 좀 막대기 기울기 자체를 앞에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편하고요. 이 구간대를 재터치를 하는 결과값에서는 사실상 돌파나 내용 자체 해석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 혹은 저항을 했을 경우에 이 추세선을 터치하는 가격대는 계속 유동적으로 변해요. 어제 배웠었던 마디값 같은 경우는 일정하죠. 특정 뭐 15,200이든 16,100이든 뭐 이런 자리값을 걸어 놓으면 사실상 가로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대한 저항 자리값이 일정해요. 유동적이지가 않고 그 가격대에만 어떻게 보면 해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지가 않는데 추세 자체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바뀌죠. 가격대나 내용 자체가 터치가 없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하지 않고 꺾였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가격대는 이어져서 매도세가 그려줄 수 있었던 자리값 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추세선을 만들 때 일단은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최소 어떻게 보면 두 점이 필요하다. 두 점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에는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 선. 그리고 그 추세선에 따라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지나 혹은 돌파에 따른 내용 해석으로 매매 관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일봉상 큰 그림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렇게 설정해 놓은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보통 바닥에서 잡아준다라고 했었죠. 그럼 한 점 찾기는 좀 쉬워요. 대략적으로 보통은 최저점을 한 점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최저점 하나 나왔으면 다음 자리값은 그 다음에 눌림 내용 자리값인데 사실상 그 다음에 바닥 자리값들을 보시면 제가 X표 친 자리값들이 다 눌러줬었던 저점을 가리켰었던 자리값들인 거죠. 제가 지금 엑스레이 표시를 가져가는 자리값들이 다 저점을 그리면서 사실상 추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두 번째 추세선의 점의 자격을 가져가는 자리값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기점으로 첫 번째부터 사실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상관없이 어떤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죠? 캔들을 관통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관통해서 내가 해석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얘나 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죠? 첫 번째 점이나 두 번째 점이나 지금 사실상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냥 끼워 맞추기 다 다른 거죠. 지금 현재 결과에서. 다 관통하게 그냥 만들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선택하는 건데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관통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값은 사실상 이거 두 개 정도는 포함시킬 수 있다. 완벽하게 이탈을 안 본다라고 하면 예, 1번 표시를 했었던 이 자리값과 최저점을 표시했었던 이 두 점을 잇는 추세선이겠죠. 자, 추세선인 이렇게 잡아 놓는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굉장히 좀 강력할 거예요. 코로나 쇼크 때와 우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하락장을 한번 좀 세게 맞았었죠. 그래도 22년도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하락장을 세게 맞았었기 때문에 코로나 쇼크와 하락장을 기점으로 하는 바닥 자리값 두 점에 대한 의미 있는 자리값은 우리가 정말 지금 대폭락이 온다, 하락을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값 부근 때 맞았을 때는 급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봉상 관점이나 데이터 해석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값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장 망했네, 대폭락이네 하더라도 이 자리값에 대한 터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강력한 반등, 추세 전환, 관점에 대한 스위칭 일부 볼 수 있는 강력한 구간인 거고 이 자리마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거 뭐 진짜 만 깨지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만 본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 전반적인 분위기나 내용 해석을 다 담아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지금 미국 대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여파가 얼마나 끌고 갈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 와중에 이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 해석을 담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에 대한 내용 자체, 제가 지금 잡아둔 추세선에 대한 관점 해석은 여러분들도 일단은 가장 큰 그림에 앞서서 현재 하락분에 따른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세선을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 잡았는데 뭐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가는데 어느 특정 구간대에서는 사실상 얘가 계속 앞에서 잡았다라고 해서 이 구간만 밟아주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 수는 좀 적겠죠. 늘 항상 한번 잡은 추세가 이탈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매도세도 없는 거고 매수세만 존재를 하겠죠. 그런 결과는 없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인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항상 여기를 맞아서 지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느 측정 구간에서 강하게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추세선의 기준으로 이탈할 수 있고 오히려 추세선 터치하기 전에 급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탈은 이탈에 대한 해석인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어느 추세가 계속 안정적으로 큰 파동을 그리면서 가져가다가 시장이 관심을 크게 받고 이게 개별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선물 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특정 구간에 이 추세선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그냥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고점 없이 계속 날아가는 형태를 보여주면 이격도가 막 여기서 1000포, 2000포 만들어지면 얘만 기다렸다가는 손가락 빨다가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너무 가파른 상승이 갑자기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추세선을 만들고 대응을 가져갈 때는 사실상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서 두 가지 추세선만 이용을 하자. 첫 번째는 우리가 완만한 기울기를 가져가는 애를 지금처럼 완만한 기울기를 가져가는 애를 기준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기준 추세선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지나 저항에 대한 힘, 내용 자체는 강력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완만한 녀석이 기준 추세선이면 가파른 녀석은 가속 추세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처럼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준다라고 하면 그 템포에 맞춰야 되지. 뭐 사실상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일봉상 이 자리값 뭐 얘기를 드리면 6개월 동안 차트만 보다가 손가락 빨아야 되는 자리값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다린다라고 하면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움직임에서는 대응에 대한 자리값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는데
아니 어느 순간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요, 칼리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아니 여기에서도 이격도가 크게 만들어지면서 너무 큰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는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추세선을 또 하나 만들어서 가속 추세선을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가 가속 추세선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까지 뻗어진다라는 거는 얘는 뭐다? 오일선 이탈. 이미 사실상 이평선 기준으로 5일선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담아두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선이나 내용 자체로 굳이 담아둘 필요는 없다. 이 강력한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해석을 보신다라는 거.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두 가지. 기준 추세선과 가속 추세선. 뻗어준다라고 하면 그럼 워낙 가파른 게 잡혀 있다가 나중에 가속 추세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자리값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만들었다시피 최바닥을 기준으로는 2점 필요한데 이렇게 잡아주면서 의미 있는 자리값 여기 2개고 나중에 얘가 여기 구간대 터치했을 때는 사실상 지지 역할을 굉장히 크게 받아줄 수 있는 추세선 흐름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확대해서 이 하락 추세에서 맞아 떨어지는 움직임에서 여기가 지금 사실상 시장가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값 가정을 해봤을 때 자, 하락에 대한 추세선인 앞에서 설명만 드리고 안 잡아봤죠. 자, 최고점. 최고점이 여긴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요. 최고점이 지금처럼 삐끗 튀어나온 다음에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긴 횡보 자리값을 가져가면서 여기서부터 하락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추세선은 캔들을 이탈하면 안 된다에 대한 기준까지 같이 접목한다라고 하면 추세선은 이렇게 완만하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마디값 수준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결과는. 그래서 이런 결과에서는 사실상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 그리고 횡보 추세의 끝 여기 정도 포인트를 가장 최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고요. 다음에 올라와져 있는 고점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X 표시한 자리값 2개 정도가 지금 받아줄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 자체에 올라와준 자리값은 이미 잡는다라고 하면 캔들을 이탈하는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이탈하는 결과값이 없고요. 그래서 얘에 대한 추세선은 이 고점과 여기 구간대를 잡아서 대응인 거고 사실상 이 추세 라인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는 큰 관점에서 계속 매도다라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저점을 쫓아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점이 보이면 저점 쫓아 들어가고 혼란 고점 돌파하면 고점 쫓아 들어가는 자리값을 사실상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줄 때만 보통 가져가는 편이에요. 오히려 되려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휩소에 대한 관점으로 오히려 반등을 노리는 자리값 해석을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직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매 포인트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다음 구간대 이 추세선 라인대를 기점으로 추세선 라인대를 기준으로 터치를 했었을 때 저항을 받아주냐 돌파를 해주냐 그래서 여기 구간대에 계속 기다리다가 이 추세선 터치하는 구간대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타이밍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리값을 지금 현재 이탈로 볼지 이탈을 하고 지속적인 상승으로 볼지 혹은 저항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는데 뭐 초반에는 저항이다 뭐 음봉 그리면서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저항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살짝 이탈에 대한 내용 자체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처음 내용은 이거고 만약에 날라갔다라고 하면 이탈에 대한 결과값을 해석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에 대한 내용 자체 혹은 여기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매수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대로 다이빙하면서 21선까지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대에서는 앞에서 손절 혹은 스위칭을 바꿔가면서 해석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추세선 잡아놨어요. 2점 때문에 잡아놨어요. 그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2점 때문에 잡았으면 이 다음번에 나와주는 내용 자체는 사실상 뭐 바로 돌파도 나와주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지나
저항을 바라보는 편이에요. 이거 교육 이전의 내용이랑도 똑같습니다.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똑같아요. 지지나 저항을 보고요. 오히려 네 번, 다섯 번째는 사실상 돌파에 대한 개념 해석을 조금 더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100%고 얘가 뭐 90%, 80% 이상까지 넘어가지는 않겠죠. 일단 관점은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인 변동성이나 내용 해석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응하는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추세선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가져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저항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매수를 계속 욕심을 내더라도 어느 특정 구간대에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돌파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꼬리 잡고 그냥 떨궈줬다라고 하면 이 돌파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거겠죠. 확실하게 깨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돌파에 대한 다섯 번째 구간대 시도를 하는 결과에서 다시금 여기서 홀랑 떨어진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고, 지금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켜보는 거예요. 쭉 내가 원하는 자리값 목표가까지. 자, 그래서 매매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해서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자리값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가장 최근 나스닥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전 데이터까지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까 그 내용 자체 처음에 잡았었던 추세선 요거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기점으로 떨어졌을 때 15,000, 3,000포를 더 떨궈야 이 추세선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이렉트로 3,000포를 더 깨야 들어가니까 오늘, 내일 혹은 이번 주 기준으로 사실상 아무리 힘이 빠지더라도 이번 주 기준 대응 포인트는 좀 잘 안 나오겠죠. 중요한 마디값인데 사실 얘는 좀 기간값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추세를 잡았을 때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뭘 잡아야 된다? 가속 추세선. 자, 얘는 기준. 얘는 여기 구간대에서 이러한 가속 추세선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가속 추세선이 만들어졌을 때 얘 두 가지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봤으니까 사실상 여기서 세모로 터치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구간대에서는 돌파 관점을 보는 건데 지금 자리값은 돌파에 대한 내용에서 살짝 걸렸어요. 어제자 강한 돌파를 보여주다가 꼬리를 크게 달면서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놓여져 있는 추세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구간대는 하락, 돌파에 대한 내용인 거고, 저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8월, 9월, 10월을 보내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값일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세 달이 됐던 네 달이 됐던 나중에 결과값을 보면서 다시금 교육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한 번 더 담아둘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들. 데이터를 판단하는데 일봉상 관점이다 보니까 뭐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오늘자 결과에 따라서 도지 형태를 만들듯 양봉을 그린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지켜주면서 비빌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은 또 내일 돌파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접어들 것이고, 어느 정도 이상 18,000, 뭐 4,500, 600 전고를 깨는 움직임까지 만들어지면서 넘긴다라고 하면 추세선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한 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역시 같이 놓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추세선이고요. 그럼 추세선 지금 현재가 이탈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추세선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항상 100%늘 여기를 이렇게 지켜주면서 항상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는 깨져질 수밖에 없겠죠. 이 추세선을 언젠가는 깨고 이탈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인정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깨고 넘어왔었을 때 우리가 추세선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제자랑 좀 똑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지지였을 때 리테스트 관점, 자리 확인 관점인데요. 이탈을 해요. 이탈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탈을 하고 앞에서는 지지를 잘 가져가다가 여기서 이탈을 했어요. 다시금 나 지지 여부 받으면서 계속 상승할래 라고 했는데 너 이탈 크게 해서 안 돼. 여기서 다시 못 올라와. 너 이제는 이탈했기 때문에 넌 밑에서 놀아. 이 얘기를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락 나와주는 이 구간대를 우리는 리테스트 구간 자리 확인. 이전 추세에서 지지 여부가 깨지면서 이제는 만약 이 추세 라인대로 다시금 터치를 보여줬을 때는 지지가 아닌 이탈한 결과값에서 저항을 만들어주는 자리값. 두 번, 세 번 터치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나와주는 횟수가 더 많아주면서 적절한 저항을 확실하게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다다음에 대한 급락 움직임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백테스팅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담아둔다라고 하면 앞에서 한 번 더 지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정말 좋은 자리값은 코로나 쇼크와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하락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주요 자리값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터치 만들어지는 이 구간대는 결론적으로는 급반등을 나와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값 해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격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21,000에서부터 18,000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떨궈온 3,000포만큼 떨궈줘야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 추세 라인대를 터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부터는 쉽지만 그 다음 단계는 사실상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속 추세선을 만들어 보니까 여기 구간대 지금 딱 터치를 해주는 걸려주는 자리값 해석이다. 그래서 아직 가속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도 세 번째 라인대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에 대한 여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어제자에 대한 내용 해석이 그 부분을 조금 많이 담아줬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기준보다는 사실상 가속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어요. 이거는 분봉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기준 추세 라인 때보다는 가속에 대한 결과값 내용 해석이 조금 더 가볍게 다가올 수 있는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선 대응은 여기서 일단은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 그럼 추세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자체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렴 형태에 대한 내용 자체를 판단할 때도 사실상 어떠한 특정 내용 자체 수렴 형태 그릴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추세 라인대를 활용을 하면서 가져가는 거고요. 채널 라인대를 그릴 때도 사실상 이 추세 라인대를 그리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현재 가속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여기서 사라진다라고 하면 살아있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가속 추세선을 그리면서 채널 라인 대 파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채널 라인 때는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오늘 혹은 내일 혹은 모레 교육 시간대에 다시금 좀 하나로 띄워놓고 일단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값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라인 때는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체는 내일 마저 교육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내일 다음 교육 내용은 수렴 형태 채널 라인 때 추세선을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